자, 기본 작업 1번. 자, 이렇게 입력 잘 해주시고요. 자, 기본 작업 2번은 자, A1부터 자, A1셀부터 F1셀까지 잡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진행할게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이고요. 클릭하시고 굴림 엔터. 글자 크기는 18 크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글꼴 스타일 굵게와 행 높이 25가 있네요. 자, 그래서 글꼴 스타일 굵게와 행 높이 25까지 설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 C4에서 C8까지죠. 컨트롤 누르셔서 C9에서 C13까지. 소리가 지금 안 들리세요? 어, 이민아님, 소리 혹시 안 들리시나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지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 제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체크해 주세요. 들려요. 강수민님 혹시 스피커가 안 켜져 있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우선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니까 다른 분들은 어, 이제 강소민님만 안 들리시는 거면 스피커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님도 안녕하세요. 이현재님 안녕하세요. 자, 계속합니다. 영역 잡힌 데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진행합니다. 자, A3에서 F3까지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글꼴 스타일 붉게 채우기 색은 연한 파랑. 자, 글꼴 스타일 붉게 채우기는 연한 파랑. 자, 연한 파랑의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연한 파랑이죠? 요게 파랑, 요게 연한 파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C3셀, C3셀 더블 클릭하셔서 영역 잡으시고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가 있으신 분은 자,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검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검토에 보면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변환 눌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4에서 F11, F4에서 F11까지 잡으시고 뒤에 요일이란 글씨를 붙이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글자를 골뱅이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서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자, 요 내용을 골뱅이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뒤에 큰 따옴표로 요일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셀을 다 잡고 모든 테두리, 모든 서식은 홈에 있죠? 자, 모든 테두리 넣어줬어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넣어야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작업 2번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거 수업한 적 있나요? 이거 수업한 적 없죠? 아, 예. 또 들어오셨네요. 예, 임진미님. 잠시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제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에서는 고급 필터가 나왔어요.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이 들어가죠. 현재 조건은 규모가
그 다음에 등록 인원수가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규모라는 것과 등록 인원수라는 필드 제목 두 개를 복사해서 조건에 위치인 A18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은 크거나 같다. 300이 되겠고요. 이면서라는 의미는 같은 줄이죠. 같은 줄에 200 이상이라는 표현을 해줄 겁니다. 200 이상은 크거나 같다. 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전부 다 잘 되시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라고 돼 있죠. 어떠한 필드 제목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체 필드 제목을 다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 전체를 다 잡기 위해서 A3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전체가 다 잡힙니다. 자, 그 상태에서 데이터에 자, 고급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조건 범위 밑에 조건 범위 다 잡아주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자, 이 복사 위치가 A22셀이라고 되어 있네요. A22셀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고급 필터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갈게요. 분석 작업 1번에서는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 첫 번째, 그렇죠. 이름정이죠. B17셀 선택해 주시고 자, 이름 상자에 순이익률 우리 이거 전에 풀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긴 하네요. 자,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G15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순이익 합계라고 써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이라고 돼 있죠.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자, 무엇이요? 순이익률이. 그랬으니까 B17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보시면 가상분석이라는 곳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 누르셔서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 순이익률 인상이라고 써주시고 확인을 누를 거예요. 자, 현재는 30%인데 35%가 되고 싶으니까 35%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3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률 인하네요. 이건 25%로 할 거예요. 자, 확인 누르셔서 자, 얘는 25%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추가가 아닙니다. 바로 확인 눌러서 자,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요약을 눌러줄 건데 요약을 누르게 되면 물어봅니다. 시나리오 요약의 결과 셀이 G15셀이 변동 시나리오. 이러한 변동될 경우 순이익의 합계 G15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형태로 현재 값과 인상됐을 때, 인하됐을 때 순이익 합계가 나타나는 시나리오 요약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분석 작업 2번에서는 목표값 찾기라는 건데요. 목표값 찾기에서의 큰 특징은 뭐냐면 수식이 들어있어야 되는 셀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총 판매액 F5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5셀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B5셀 곱하기 2호셀이라고 나오죠.
여기 수식이 들어있는 셀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이 두 번째에 있는 목표값 찾기를 선택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밑에 찾는 값에다가는 직접 입력할게요. 천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10, 000, 000. F5셀이 이렇게 천만이 되려면, 자, 요 세 번째 값을 바꿀 셀에 보니까 판매량이 이 5셀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셀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 5셀을 선택했습니다. 이 5셀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총 판매액이 1000만이 될 때 판매량은 139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2번 목표값 찾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매크로 들어갑니다. 매크로는 무조건 바깥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고 하는 거죠. 자, 개발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매크로 기록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봤더니요. 합계라고 나왔네요. 자, 합계라고 써주시고요. 함수 s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는 SUM이라고 써주시면 sum이라고 나타나겠죠. 더블 클릭. 자, 그래서 헬스에 1월부터 6월까지를 다 잡아주시고 괄호를 닫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제 기록 중지 들어갑니다. 이 기록 중지를 안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시험이라면 실격되고 말아요. 자, 꼭 기록 중지 해야 됩니다. 자, 바깥 셀 아무 데나 하나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매크로 기록. 자,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봤더니요.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식이라고 써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위치를 봤더니 A3에서 H3이래요. A3에서 H3까지 영역 잡아줬고요. 채우기 색은 노랑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에 채우기 색, 모든 서식은 홈에 있죠? 홈에 채우기에 화살표 들어가서 노랑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적용이 끝났으니까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해야겠죠. 자, 첫 번째 들어갈 영역부터 살펴볼게요. 동일 시트 B10에서 C11, B10에서 C11까지의 영역을 미리 잡아 놓으시고, 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이 단추를 눌러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고 마우스 먼저 놓고 Alt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합계 확인해 주시고 자, 단추 1이라는 글씨를 한번 클릭, 그 다음에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으신 후에 합계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겁니다. 위치를 봤더니요. 20에서 F11이래요. 20에서 F11 여기에 들어갑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어떤 건지 위치 확인하시고요. 자, 사각형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 사각형의 두 번째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Alt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는 내용을 서식이라고 입력하고요.
일반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되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해당하는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실행은요.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시고요.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시고 합계에 갔을 때 손 모양이 나오죠. 클릭하면 이 영역이 나타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고 서식을 눌렀을 때 위에 이 영역이 나타나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선 차트에서 내용을 보기 전에 보니까요. 차트 제목이 우선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죠? 레이블이 있죠? 막대 안쪽 위쪽에, 안쪽 끝에. 그 다음에 여기 총점이 있는데 결과에는 총점이 없어요. 총점을 지울 거고요. 김단희, 강현준, 김서아. 김단희, 강현준. 김서아가 빠지네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1번부터 봤더니 총점과 김서하 요소를 제거하도록 범위를 수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자, 그래서 요 총점을 선택하시고 제거합니다. 자, 행렬 전환이라는 걸 눌러서 김서아를 선택하고 제거합니다. 다시 행렬 전환을 눌러서 원래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A1 셀과 연동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먼저 차트를 선택했고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 선택해 주시고 바로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는 하신 다음에 A1 셀을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강현준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현준에 해당하는 것만 잡아야 되니까 자, 막대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 그 다음에 같이 클릭이 안 돼요. 요것만 클릭이 안 돼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강현준의 요 세 개의 색깔이 다른 막대를 각각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국어에 대한 막대 잡았습니다. 강현준의 국어만.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어디 들어가야 되죠? 안쪽 끝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자, 두 번째 과목인 영어 선택하고 모든 영어 막대가 다 잡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클릭합니다.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 한 번 더. 이제 수학입니다. 클릭, 한 번 더 클릭. 그래서 반복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안쪽 끝에 이렇게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하겠습니다. 계열 겹치기를 0으로 하고요. 간격 너비를 50으로 하래요. 아무 막대나 하나 선택하셨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데이터 요소 서식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계열 겹침을 0으로 할 거고요. 간격 너비를 50으로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요 계열 겹침과 간격 너비는 막대 하나만 선택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나타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에 둥근 스타일 모서리 집어넣을게요. 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셔서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테두리 맨 밑에 있는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다 같이 해봤어요. 이제는 뭐 여러분들 잘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들어가죠. 자, 계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수를 좀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첫 번째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서명이 영업 일부인 사원 중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원명을 B12셀에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 사원명을 찾는 겁니다. 영업 일부에 대한 사원명. 자, 그래서 먼저 Dmax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Dmax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A2셀부터 시작해서 D11셀까지를 영역을 다 잡아주시고 콤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우선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맥스니까 이 판매 실적의 필드 제목인 C2셀이 필드 제목이 되겠고요. 콤마.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 일부인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여기? 자,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A2셀부터 시작해서 A3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부서명이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판매 실적이 제일 좋은 걸 찾아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는 D, max, DM, x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어, 전체를 다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필드 제목인 부서 명서부터 시작해서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까지 지금 점선 영역을 다 잡아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필드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건 판매 실적이죠. 판매 실적의 필드 제목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콤마 하면 이제 조건 잡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찾을 거니까 부서명이 영업 일부 이렇게 해서 바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얼마 나오죠? 721 나오죠? 자, 721이 여기 있네요. 이 점수에 해당하는 이상위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맥스로 구한, Dmax로 구한 건 얘인데 얘가 어디 들어있죠? 이쪽에 들어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확한 예에 해당한 우리가 찾는 건 사원명이죠. 그래서 사원명을 찾을 거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V룩업을 쓸 겁니다. 자, V룩업의 첫 번째는 요 가장 큰 점수인 Dmax로 구한 것이 바로 룩업이 됩니다.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는 영역이죠. 가장 큰 걸 찾긴 찾았는데 얘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결국 구할 것은 사원명이다. 라니까 요 영역이 바로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사원명이니까 두 번째 열에 있죠? 어떻게 있죠? 정확하게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V룩업 바로 열고 자, 이게 룩업 대상 가장 큰 걸 찾았습니다. 이 가장 큰 게 어디 들어있냐 봤더니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요 안에 들어있긴 한데 얘를 이용해서 사원명 찾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필드 제목 들어가면 안 됩니다. C3셀부터 D11셀까지가 되는 거고요. 콤마 요 영역에 몇 번째 열에 있죠? 우리가 구하는 사원명은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콤마. 자,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라고 돼 있죠?
글씨니까 정확히 일치돼야 됩니다. 정확히 일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false라고 뜹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Dmax의 맨 앞에 VL 해서 VLOOKUP 더블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인수 요 룩업 쫓아갈 거가 바로 Dmax가 되겠고요. Dmax 뒤에다 클릭, 콤마. 여기엔 테이블 어레이란 판매 실적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사원명까지를 찾는 거죠. 요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에 있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두 번째 열이다. 컬룸 COL 인덱스 넘버란 두 번째 열이다. 콤마.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false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false라고 들어갔어요. 자,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입력 단추 클릭하면은 이상희라는 이름이 사원명으로 나타나면 잘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면 우아 함수를 이용하겠죠. 구입 총액 평균보다 크면 자, VIP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우리가 다 해봤던 함수들이죠. 자, 우리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능하신 다음에 if 들어가서 괄호 열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VIP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반이 된다. 라는 거네요. 자, 바로 닫고 이 테스트에 들어갈 게 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 테스트에 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 구입 횟수가 그랬으니까 구입 횟수의 첫 번째 셀인 G3셀이 는이 아니죠. 1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50이라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구입 총액의 첫 번째 셀인 H3셀. 자, 근데 여기서 H3셀을 딱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입 총액의 평균보다 어떻단 거죠? 평균보다 크면 그랬습니다. 크면이란 크다죠, 그냥 크다. 크다, 뭐보다 크다? 에버러지, 평균보다 크다. 즉, 구입 총액 전체 셀인 H3셀부터 H12셀까지. 그런데 여기서 요 에버러지로 잡은 요 영역은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이 영역은 이렇게 잡은 영역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이 들어간다. F4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에버러지의 괄호를 닫게 되고 오화의 괄호를 한 번 더 닫았을 때 이 괄호가 빨간색 괄호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테스트가 될 것이고 그 테스트에 만족한 게 VIP. 나머지는 일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 는 했습니다. if 더블 클릭. 조건이 두 개 이상이니까 오화, 그중에 이거나니까 오화를 쓴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입 횟수가 150 이상 크거나 같다 15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구입 총액이 평균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크면 그랬죠? 자, 크다 그랬으니까 크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에버러지 들어갑니다. 에버러지는 구입 총액을 다 잡은 상태에서 F4를 한번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값화 된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괄호 한번 닫고 요거 괄호 닫은 거고요. 괄호 하나를 더 닫아야 돼요. 그 괄호의 색깔이 빨간색 괄호가 되죠. 자, 색깔이 빨간색 괄호가 돼야 됩니다. 자,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VIP. 그렇지 않다면 일반이 되겠죠.
그리고 괄호 닫을 때 이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끝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으로 나타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봤더니요. ABS란 말이 나왔어요. ABS는 절대값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와도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 주는 걸 가리킵니다. 자, 먼저 학과가 컴퓨터인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와 학과가 정보 처리인 학생들의 점수의 합계 차이를 절대값으로 해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절대값인 ABS를 나타내주고 우리 sum 2% 구한 sum 2% 구한 자, 첫 번째 영역은 뭐예요? 컴퓨터죠. 자, 그래서 컴퓨터라는 조건에 맞는, 즉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이 영역 전체를 다 잡아서 즉 B16부터 B23까지를 다 잡고 여기서 우리가 찾을 것은 뭐죠? 컴퓨터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타낼 것은 점수의 합계이기 때문에 점수의 영역인 B16부터 시작해서 B23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자, 요거를 빼기, 다시 sum if. 자,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학과 전체를 다 잡는 B16부터 B23까지가 되겠고요. 우리는 두 번째 잡을 거에는 정보 처리를 잡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합할 영역은 점수니까 D16셀부터 D23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닫고 한 번 더 ABS의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A, B, S 더블 클릭. 자, sum if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번째 인수인 크리터리아, 즉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이겁니다. 요 두 번째 크리터리아라고 나왔죠? 조건 나왔죠? 그 앞에 있는 range는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학과를 다 잡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컴퓨터를 찾겠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인수는 그냥 레인지가 아니라 sum range, 정말 합할 영역은 어디냐? 정말 합할 영역이 이 점수의 영역이죠. 이 점수의 영역을 이렇게 다 잡고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거에서 빼기, 다시 sum if 들어갑니다. 이번엔 정보 처리에 대한 걸 구해야 되니까요. 영역은 동일합니다. 학과를 다 잡고 두 번째 우리가 찾을 것은 정보 처리, 그 다음에 sum range, 정말 합할 영역은 점수죠. 점수 영역을 다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괄호 닫고 ABS의 괄호 한 번 더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 단추 눌렀을 때 그 값이 18이라고 나왔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함수로 들어갈게요. 네 번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자, 랭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if가 나왔고요. 자, 추주가 나왔어요. 자, 살펴볼게요. 1위면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순위 점수가 높은 것이 1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즉, 내림차순을 얘기합니다. 자, 랭크로 우선 순위를 구해 볼게요. 자, 결과에, 여기다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랭크 바로 열고 자, 점수 첫 번째 것을 선택하면 될 겁니다. G16, 이제 점수 전체를 다 잡아야 되겠죠? G16부터 시작해서 G24까지. 단, 얘는 체육 엔들로 내릴 때, 얘는 하나 선택한 G16은 체육 엔드로 내릴 때 같이 내려가야 되지만, 이 전체 영역 잡은 것은 체육 엔들로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F4 한번 눌러준다라는 거. 자, 이제 제가 이런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이럴 때 F4 눌러야 되는구나. 이해하시고 있는 거죠. 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일 때가 내림차순 0이라고 나옵니다. 자, 바로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 결과 한번 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R, A, N, K, 렉, EQ. 자, 김연경의 셀 G16셀을 선택했고요. 점수, 점수를 다 잡고 F4 한번 눌렀습니다. 내림차순 더블클릭 0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바로 닫고 입력 단추 눌러줄게요. 체육엔들로 나타냈더니 1등부터 7등, 그렇죠? 공동 7등이 있네요. 8등은 없고. 자, 이렇게 1, 2, 3, 4, 5, 6, 7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금메달, 동메달, 공백 이렇게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랭크를 한번 랭크 썼으니까 자, 추주 함수 한번 써볼게요. 추주를 하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추주 함수를 이용했다면 얘가 1, 2, 3, 4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분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일 때는 금메달, 2일 때는 은메달이고요. 3일 때는 동메달, 4일 때는 어떻죠? 빈 공간. 자, 이렇게만 하고 입력 단추 딱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CHO. 자, 요 내용은 제가 복사할게요. 요런 모양을, 요거를 쓴 거를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콤마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딱 닫았어요. 자,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체육엔들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나왔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왔는데, 빈 공간 하나는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류값이 나와요. 그래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서 표시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달 거냐면 4등, 그러니까 4등까지는 나타내주고 5등부터는 나타내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if 함수를 좀 이용할 거예요. 뭐를 할 거냐면 자, 요 앞에 if 함수를 이용해서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랭크를 쓸 겁니다. 다시 한번 랭크를 이용할 거고요. EQ 가로 열어서 이걸 그대로 복사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여기 중에서 제가 4등까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3이잖아요. 빈 공간까지는 4등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 2, 3, 빈 공간에 대한 것은 3위까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해라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작거나 같다 3에 해당할 때에는 1, 2, 3등일 때에는 콤마해서 이렇게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제가 이 뒤 위에 글씨는 두 줄로 좀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처리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엔터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여기까지 동메달로 나타내라. 바로 닫겠습니다. 나타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공백으로 나타내라.
라는 것으로 함수를 표현해 봤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요 맨 앞에다가 클릭해서 if 들어갑니다. 자, if 더블 클릭했고요. 자, 랭크 그대로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랭크 동일하게 요 점수가 콤마 전체 점수 F4 한번.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어서 ESC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게요. 여기서.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했습니다. if 랭크 바로 들어갈게요. 랭크 EQ if 다음에 랭크 EQ 들어간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요 김연경의 점수가 콤마 전체 점수 F4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콤마 내림차순 바로 닫았어요. 얘가 작거나 같다 3이라면 콤마 3이라면 콤마 이제 요렇게 나타내주고 요렇게 나타내주고 여기서 동메달에서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 동메달까지 해서 괄호를 딱 닫아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3등 즉 4등부터는 콤마 공백으로 처리해라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누르고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했더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빈칸 처리가 돼서 나온 걸 알 수 있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했어요.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좀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5번 문제 보니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카테고리에가 과일인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카테고리에 요 과일을 복사해서 자, 조건에 붙여넣기 한놓겠습니다. 뒷섬 합계 구할 거죠. 근데 표시를 보니까요. 라운드 업 올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0이 3개 천단입니다. 0이 3개인 천단위는 마이너스 3을 디짓 넘버로 써줘야 됩니다. 자리수 넘버로 마이너스 3을 쓰는 거죠.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바로 라운드 업으로 갈게요. 뒷섬, 우리 뒷섬이라고 돼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A 27부터 E 34까지의 영역을 잡아주시고 콤마 우리가 찾는 것은 뭐죠? 총 판매 금액이죠. 자, 총 판매 금액의 셀 이름은 필드 이름은 E 27셀입니다. 요거죠, 요거 27셀 여기. 자, 그 다음에 조건은요. 여기 나와 있죠? 조건 만든 거 F34부터 시작해서 F35까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닫고 콤마 요게 자릿수를 나타내주는 디짓 넘버가 있는데 1000자리니까 0이 3개 마이너스 3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했습니다. 라운드 라운드 업 자, 여기 넘버 디짓이라는 두 번째 인수에 마이너스 3을 써주시는 거고요. 첫 번째 인수 요 넘버에 이 썸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전체 다 잡습니다. 콤마 우리가 구할 것은 총 판매액이니까 총 판매액 필드 제목 선택해 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조건 F34부터 35까지 잡아주시고 괄호 닫고 콤마 하면 이제 인수가 넘버 디짓 넘버 자릿수를 나타내줘라. 이때 요 마이너스 3을 입력해 주시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의 자리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과일에 해당한 것에 대한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과일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좀 살펴볼게요.
요 밑에다가 제가 는을 했고요. 과일에 해당한 총 판매액 얘와 더하기 그 다음 건 요거죠. 더하기 그 다음 과일 선택했습니다. 더 없죠? 나머지는 정유가 최소만이네요. 자, 입력 단추 딱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자, 라운드 업은 반올림이 되지 않아도 반올림이 시켜라 이거죠. 그래서 요 400이 반올림이 돼서 227만 9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5번까지 다 풀어봤어요. 요게 좀 어려웠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if 함수로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3 이하, 1, 2, 3에 해당하는 것은 추주 함수로 동메달까지 구하고 그 다음 4등부터는 빈칸으로 해라. 이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문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2회차를 열어볼 겁니다. 2회차에 함수 부분만 좀 열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X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압축 파일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채팅방에다가도 제가 파일을 올려 놓을게요. 2회차를. 자, 지금 채팅방에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전송 중이고요. 이미 뭐 열으신 분들은 열은 상태에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기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거는 자, 클릭하시면 바로 어, 보려는 거를 이렇게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함수만 살펴볼 겁니다. 함수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출신 지역이 서울인 그랬어요. 조건이죠. 출신 지역이 서울인 학생 수를 계산해라. 학생 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count if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는 했고요. count if를 이용할 겁니다. 자, 처음에는 조건의 영역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신 지역의 영역인 C 3셀부터죠. 필드 제목을 잡으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필드 제목 잡는 겁니다. 자, C 9셀까지를 영역 잡고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울이죠.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그 뒤에 연결 연산자 해서 명차 쓰면 돼요. 되게 쉽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는 하시고요. 자, count if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레인지는 자, 지역, 출신 지역을 다 잡아주시는 거죠. 조건의 영역을 다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 우리가 찾는 것은 서울이죠. 서울 지역을 찾는 겁니다. 바로 닫고 연결 연산자 뒤에 명. 이 끝이에요. 그죠? 자, 입력 단추 눌러주시면 2명이네요. 자, 2번 작업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2번 작업에 보니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Dmax와 Dmin이에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도서가 소설인 거. 도서가 소설에 해당하는 것을 복사해서 여기 조건 위치에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는 하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Dmax 바로 열고 F2셀부터 시작해서 J10셀까지가 전체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되겠고요. 콤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할 거냐면요. 합계 구할 거예요. 합계니까 J2셀이죠. J2셀 필드 제목 잡아주시고 콤마. 조건은 G12부터 시작해서 G13셀, 즉 조건의 영역 여기죠. 잡아준 겁니다. 자, 바로 닫으시고 빼기 D민 들어가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F2셀부터 J10셀까지를 잡고 우리가 찾는 것은 합계니까 J2셀의 필드 제목 잡고 그 다음에 조건 G12셀부터 시작해서 G13셀까지를 닫아주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답이 나오는 셀을 선택하셨으면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는 자, 제가 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D max 그대로 해서 전체를 다 잡고요. 콤마. 우리가 찾는 건 합계니까 합계 필드 제목 콤마. 그다음에 도서가 소설인 거를 잡고 바로 닫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제가 어디까지 잡았냐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어요. 어차피 dmin 함수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연 거를 빼고 나머지를 붙여넣기 하겠다. 그 소리죠. 자, 여기다가 빼기 dmin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바로 자동으로 열렸으니까 붙여넣기 그 다음 걸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렀을 때 자, 이렇게 결과 59,018이라는 차이 값이 나오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좀 보니까요. 뭐가 나왔나 보니까 이게 이자네요. 이자율이 있고요. 대출 금액이 있어요. 즉, 대출 금액 곱하기 이자율. 자, 그런데 요 대출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한번 답을 구해 볼게요. 자, 먼저 대출 금액을 선택합니다. 여기 대출 금액 C14셀이네요. C14셀 곱하기는 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라운드업 먼저 해줄게요. 그냥 다. 라운드업 바로 열어서 괄호까지 닫아버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괄호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V룩업을 쓸 겁니다. 바로 열고 먼저 찾아야 될 게 있죠. 요거 대출 상품명 우리가 영역으로 테이블을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그때 대출 상품명 얘를 따라가라 이거죠. 자, 그래서 얘를 따라가라. A14셀을 따라가라. A14셀을 따라가라. 콤마. 그게 어디 들어있느냐? 요 이자율표에 들어있다. A 어디부터예요? 22예요. 21 아니에요. 22. 즉 필드 제목을 제외한 A22부터 B26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얘 체육 엔드로 밑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절대값 해줘라 그거예요. F4 한번 눌러라. 자, 그런 다음에 콤마.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영역 중에 두 번째 이자율이 있으니까 두 번째 거 찾아라. 어떻게 찾느냐? 글씨로 찾을 때에는 정확히 일치로 찾아라. 그리고 괄호를 딱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콤마
자릿수 들어가야 되죠? 자릿수. 정수로 표현해라. 정수는 0 눌러주시면 돼요. 정수인 경우에는 0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답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자, 는 해서 자, 먼저 라운드 업 더블 클릭. 자, 먼저 C 대출금인 C 14셀을 선택했고요. 곱하기 V룩업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룩업 대상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박혜경의 요 대출 상품명을 이용해서 찾을 거죠. 자, 그래서 A14셀 선택했고요. 콤마 그 영역이 어디 있어요? 이자율 표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잡아줍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디예요? 대출 상품서부터 이자율까지를 다 잡아줬고 대신 이 영역은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F4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콤마 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이자율 구할 거니까 이자율은 두 번째 열에 있네요. 두 번째 열 2, 콤마 어떻게 있죠? 정확히 있죠? 글씨를 이용할 때는 정확히 일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닫고 콤마 이제 자릿수 정수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이자의 금액을 찾아줬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번에서는 함수가 if와 랭크 들어갔습니다. 1등, 2등, 3등, 나머지는 공백이라고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자, 우선은 기록을 구할 건데 if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if 함수를 이용할 건데 1등, 2등, 3등, 나머지는 공백. 그래서 총 4개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4개 중에서 손가락 하나를 펴서 if는 3번 쓸 겁니다. 자, 여기에 랭크 들어가겠죠. 자, 먼저 기록, 6학년의 기록인 H19셀을 선택하고요. 이 점수가 H19셀이 콤마 이제 전체, 기록을 전체 다 잡습니다. H19부터 시작해서 H26까지를 영역으로 잡는데 이 전체 6학년의 첫 번째 점수는 체육연도로 내릴 때 김현진의 점수로 이의조의 점수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 되지만 전체 잡은 것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높이뛰기는 높이니까 그렇죠. 높이는 가장 큰 게 1등입니다. 내림차순 상태에서 얘가 1, 2, 3등에 해당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는 1등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콤마 여기에 1등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콤마 다시 if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if는 제가 쭉 해서 는까지 여기까지 복사했어요. 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번엔 1등이 아니라 2등일 때는 다운표 2등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콤마 다시 컨트롤 V 다시 if 들어갑니다. 이번엔 3일 때는 콤마 다운표 하셔서 3등 나머지는 콤마 다운표 2개 자 if 3번 썼죠. 괄호 하나 둘 3번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여기 2등까지만 여기까지만 해서 제가 엔터를 그냥 칠게요. 자, 그래서 요 조건의 1등일 때는 1등이라고 쓰고 두 번째 if 2등일 때는 2등이라고 쓰고 다시 if 3등일 때는 3등까지 써라. 그 외 나머지 4, 5, 6, 7, 8은 다 빈 공간으로 해라. if 3번 했기 때문에
괄호도 3번 닫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 툴에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V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등일 때는 콤마 큰 따옴표에서 1등 콤마 다시 if 복사했으니까 붙여넣기 바로 해버릴게요. 붙여넣기 해서 2등일 때는 2등 콤마 다시 if 들어갑니다. 는 3등일 때는 3등 나머지는 콤마 큰 따옴표 2개 if 3번 썼으니까 바로 하나 둘 셋 해서 마지막 괄호를 살펴보시면 검정색 괄호고 그 바로 앞 괄호는 빨간색 괄호. 뭐 세 번째 거까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 검정색이 맨 마지막이고 그 전에는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력 단추 눌러서 채우기 핸들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1등, 2등, 3등만 나오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5번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는 는 해주시고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매치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매치 함수란 먼저 요 AUD 셀인 C34셀, C34셀이 있습니다. 콤마하시고 이게 통화거든요. 이 통화명을 다 잡는 거예요. 통화명을 다 잡는 거니까 A30부터 시작해서 A34까지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요 AUD가 여기 A30부터 A34 중에서 AUD는 몇 번째 들어갔죠? 두 번째에 들어가서 딱 맞게 들어갔죠. 얘랑 딱 정확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마지막에 콤마 정확히 일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결과는 2라는 숫자가 나와요. 두 번째 있으니까요. 두 번째에 있어서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내가 선택한 셀에 있는 것이 내가 선택한 영역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느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열로 돼 있든 행으로 돼 있든 관계없어요. 그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열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으로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행렬 바꿈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영역에서 AUD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들어가 있죠. 그럼 결과가 마찬가지로 2라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치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인덱스 함수는 뭐냐?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영역이 잡힙니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필드 제목은 안 잡겠죠.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우리가 행렬 그러잖아요. 열행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환율이죠. 이렇게 답만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이 있지만 열은 어때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는 열은 그냥 1 또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열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자, 우리가 요 행을 구한 게 뭐죠? 요 매치 함수로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매치 함수로 구한 얘가 어디 들어가느냐? 요 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교차되는 가 되는 거죠. 인덱스는 그 교차한 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영역은 뭐가 될까요? 영역은 이 환율 영역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죠? B30부터 시작해서 B34까지가 되겠네요. 요 영역 중에서 얘에 해당한 것은 두 번째 행에 있는 첫 번째 열이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제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버릴게요. 여기다가 해서 입력 단추 딱 눌렀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현해라. 그게 트런스예요. 트런스는요, 물론 자릿수를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괄호 열고 괄호 닫아버리면 해당하는 값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괄호 닫아버리면 그냥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운드 다운 중에서 정수인 형태 0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맨 앞에 트런스 바로 열고 그냥 맨 뒤에 바로 땅 닫아버리면 자, 지금 915.52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라운드라면요. 소수점 첫째 자리가 5니까 5부터 반올림 되잖아요. 그래서 916이라고 나올 텐데 이 트런스는 그냥 소수점이야.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915만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다가 트런스 그냥 맨 뒤에다 바로 딱 닫아서 입력 단추 딱 눌러버리면 915 이렇게 딱 나와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문제지에도 얘가 비슷한 게 좀 나와 있는데 좀 다른 거가 하나 있다면 요 문제였죠. 어, 여기 등수 여기 1, 2, 3을 쓸 때 4번 문제에서 요 내용이 좀 달랐고 여기죠. 요게 좀 달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부분까지 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수업은 목요일이고요. 자, 목요일 날은 요거로 또 진행할 건데 제가 문제를 봐서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교재는 더 이상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